항상 피곤합니다. 방송도 찍고 컨설팅도 많고 컨설팅 할 때 제가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자료 만들다가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너무 피곤할 때 저는 공목제를 먹습니다. 공목제를 한 포만 먹으면 확실히 잠도 깨고 몸에 힘이 솟더라고요. 특히 공목젤은 식물성 카페인이랑 태아닌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특유의 심장 두근거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날씨도 너무 덥고요. 우리 수험생 아이들한테도 공목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수험생한테 필수인 영양소 아르기닌, 타우린, 아연, 비타민 B1이 들어있고요. 여름철에 한 포씩 들고 다니면서 정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고에 얼려놓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고요. 새콤한 망고맛 젤리도 있으니까 맛있게 편리하게 골라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더운 여름철 기운 떨어질 때 공목젤 먹고 힘내세요. 맛있다. 자, 공부할 때 먹는 젤리 공목젤리입니다. 요거가 제가 사무실에 몰래 몇 박스 쟁여놓고 몰래 먹는 아이템입니다. 그만 좀 생기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에너지 음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 예, 그런 것들 많이 먹죠. 예, 평소에 이제 공부 안 하다가 불타올라야 할 때 막 먹고 이제 달리기 그렇죠. 시작하는데 시험 기간 한 이틀 남았을 때 그게 단점이 뭐냐면 그 이뇨작용이 이게 에너지 음료 많이 먹으면 바로바로 화장실 달려가지 않습니까? 잦은 화장실 방문을 유발하는 다른 이제 에너지 음료와 달리 이게 젤리 형태이기 때문에 좀 적다. 그냥 단순히 젤리 형태로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몸에 좋은 것도 듬뿍듬뿍 집어넣었어. 왜냐면 학생들이 먹을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르기닌, 타우린, 뭐 아연, 뭐 비타민 B까지 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들까지 듬뿍듬뿍 챙겼다고 합니다. 졸릴 때, 지칠 때, 공부할 때 공목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이게 뭐 식물성 카페인, 과라나 또 뭐 녹차에 함유된 아미노산, 태아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배합을 아주 정교하게 잘 해가지고 이 카페인 음료도 잘못 먹으면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좀 덜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또 맛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맛이긴 해요. 드셔볼게요. 먹어봐요. 저 먹어도 돼요? 이거 아까 구박했잖아요. 먹으면 된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오케이. 이거 잘라요? 네, 잘라.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젤리 형태로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망고 젤리 맛이 맞아요. 나는데요? 약간 젤리 맛이 나요. 약간 젤리 맛이 아니라 그 망고 젤리 뭐 이런 느낌.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매하시는 거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공목젤 이 듬뿍듬뿍 챙겨놓으시고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쟁여놓습니다. 제 원래 진짜 이거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거든요. 수험생활 그리고 힘겨운 공부의 스트레스를 한번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왕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목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입시왕 시즌 10 고등학교 입시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이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빵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재입니다. 네. 자, 일단 자기소개를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방송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훈 선생님도 거의 몇 년을 한 거예요, 거기서? 모 지역에서 한 8년? 예, 8년, 9년 정도 거기서 이제 대빵이셨죠, 사실상. 예, 그렇죠. 고입을 총 지휘하셨고요. 빵쌤도 이제 오래 하셨죠. 저도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 네네네. 저도 지금 카운트 해보니까 8년이네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저희가 모셨고요. 이태재 선생님이시고 이태재 선생님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재입니다. 저도 모 지역에서 입시를 12, 1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고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입을 포함해가지고 현재는 모 지역에서 DNA 입시 랩이라는 곳에서 고입하고 대입 수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콜라보 방송이고요. 빵쌤이 이제 연결고리가 됐죠. 빵쌤이 네, 하게 설명해 네. 주셔야 돼요. DNA 입시 랩이라는 데가 이제 다원 교육은 아마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원 교육이라는 이제 학원이 있는데 아, 그 큰 학원의 학원이죠. 네, 입시 연구소만의 네이밍이 이제 DNA 입시 랩입니다. 네, 그래서 다원 교육 대치동에 있고요. 네. 어쨌든 엄청나게 큰 학원이고 지금 대입 고등학생들 네. 대상으로도 꽤 유명한 이제 1타급 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네. 네. 국영수 유명 선생님들도 다 거기 계시고 빵쌤께서 네. 이제 거기 자리를 잡으신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자리를 네. 잡은 지 그쵸 한 4, 5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셔서 이 빵쌤이 몇 번 대박을 쳤거든. 그동안 뭐 학원계에서 이제 이런 거 약간 이제 위험한 얘기긴 한데 네. 뭐 적중시켰다. 아, 네네네네. 이제 면접 문제들은 뭐 네네네, 되게 맞습니다. 잘 예측을 잘해서 네. 예, 이제 좀 소문이 많이 돌기 시작했죠. 예, 네, 그 동네에서. 네, 위험한 소문 아니고요. 네네. 이상한 소문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치동 다원교육에서 지금 이제 사실상 지금 뭐 직책이 뭐예요 거기서 그럼? 직책은 그냥 없어요. 직책은 없고. 뭐 소장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소장, 아니죠. 없어요. 뭐 실장, 아니, 아니죠. 없어요. 사장, 아니죠. 대리 아니, 이런 거 없어요. 아니야? 예. 그래서 저희가 다원교육에 이제 입시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거 말고. 예, 네. 저희 입시왕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첫 바따로 이 빵쌤 네. 그리고 이태재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고등학교 입시가 이게 입시를 떠난 지 오래된 분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예, 잘 모를 수 있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는 그냥 무조건 뺑뺑이였나요? 지금 지역, 저희 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평준화랑 평준화가 있었기 맞다,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엄청 지금 특목고 자사고 종류도 많아졌고 예전이랑 비교도 안 됩니다. 숫자나 양이나 그리고 제가 통계자를 찾아보면 전국 고등학생 중에 무려 10% 10명 중 1명 정도가 네. 인원수로 치면 거의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에요. 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좋았다. 네. 혹은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좋다. 네네네. 이런 아이들, 상위권인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다 한 번씩 일단 생각은 해보죠.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뭐 생각은 한번 해보고 준비를 실제로 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준비를 했다가 떨어진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네. 네. 하이 문제죠, 이거 약간. 10%가 지금 인원이면 한 30%는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특정 지역에 가면 한 학교에 한 열대 명이 뭐야 40-50명씩 준비해서 떨어지고 이런 애들 많아요. 많은 아이들이 준비도 했는데 망한 애들도 굉장히 많죠. 망해갖고 떨어져서 뭐 이제 아예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입이 실제로는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정보를 찾으려고 보면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일단 대입 같은 경우는 뭐 입학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입시 결과도 공개하면은 이제 그거라도 그렇죠. 보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라도 좀 감이라도 잡겠는데 이거는 뭐 이거 누가 가는 거야 이거 그렇죠. 뭐 어떻게 붙는 거야 이거 잘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일부 지역 이제 대치동이나 뭐 분당이나 뭐 목동이나 이런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 교육 특구 지역에서만 이제 설명회를 하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네, 설명회를 해서 이제 그거가 정보 유통의 수단이 되긴 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뭐 요즘 뭐 방송도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많긴 한데 또 고입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또 다루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이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소위 교육 특구에서 이쪽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데리고 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주셨는데 일단 고등학교 입시가 이게 이 대입은 이 감이 있잖아. 11월 수능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입시는 좀 일정이 다르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학교 종류별로 다른데 네.
약간 순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고가 보통 한 6월 정도부터 이제 서류를 받아서 7, 8월에 거쳐서 이제 입시하고 얘들도 아마 최종 발표는 12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한 6월부터 시작이다. 영재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과고는 그거보다 한두 달 정도 늦게 여름 방학을 끼고 7, 8월. 7, 8월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이라는 게 보시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세 원서 단계로 접수 기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세 단계로 전형이 보통 분류가 되는데 네. 1단계 서류 접수,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면접, 3단계가 소집 면접인가 아마 그리고 캠프. 1박 2일로 캠프를 해요, 애들은. 아무튼 1박 2일 동안 이제 면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과거도 이제 1단계 서류, 그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게 1단계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단계가 좀 빠르더라고 영재고가. 맞아요. 최종 단계가 이제 한 9월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는 그거보다 한두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한다. 진행을 하면 지금이 지금 7월 말이니까 이제 원서 시즌이네 거의. 맞아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슬슬. 과거 같은 경우 슬슬 시작을 해야 되고 영재고는 이미 끝났다고 보죠. 이미 끝났고 끝난 상태고 보통 이제 영재고 입시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 영재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과학고나 전사고로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영재고가 있고 그 뒤에 과고가 시작되고 그 다음이 이제 전사고외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그래서 보통 여름쯤에 8월쯤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거야, 뭐야? 과학고가 이제 8월 말쯤에 내는 거군요. 원서 접수하고 자소서를 같이 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진행이 되고 과학고 끝나고 나서 입시 결과 거의 나오면 한 10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종 입시 결과는 지금 그러니까 영재고에서 과고로의 뭐 유출이나 혹은 2학기,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2학기 동안 어쨌든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12월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전사고 뭐 이런 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전사고는 보통 12월 말경,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보통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가 이제 여름철에 한번 싹 돌고, 거기서 또 이제 이게 아닌 걸 판정 받은 자들은 또 전사고를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첫 시작을 영재고가 50%, 과고가 한 30%, 전사고 2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재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영재고가 안 됐다. 거의 대부분 과고로 넘어가죠. 과고는 트라이를 거의 다 하세요. 근데 과고에서 만약에 안 됐다, 이 케이스에는 전사고로 넘어갈지 아니면 일반고로 갈지 좀 루트가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문과는 어떤가요, 선생님? 뭐 문과는 그 영재고나 과학고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사고랑 입시 일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2월에 원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뭐 한 3, 4일 있다가 발표하고 자소서 내고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자사고보다는 면접이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서울권 외고는 입시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일정 자체가 영재고 과학고만 조금 이제 한여름에 지금 이제 한여름 시즌이겠고, 그렇죠. 전사고 외고 국제고는 제 공식 실제는 이제 한겨울에 하는 거 그렇게. 입시 시작은 이제 겨울인데, 그러니까 대입에서 플러스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인 준비는 거의 대부분 여름 방학 때 하죠, 사실 전사고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영재고, 과학고, 뭐 전사고, 뭐 외고 국제고 경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풍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설명을 이태재 선생님이 되게 차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빵잉 쌤은 좀 이렇게 서두르고 말만 많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술 먹고 왔습니다. 뭐 개구리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입시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갖다가 뭐 영재고를 누가 설명할 거야? 똑같나? 영재고 과학고는? 달라요. 빵쌤이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영재고가 아까 제가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8개고요. 죄송합니다. 정정을 드릴게요. 숫자는 저희 다 틀립니다. 제가 플러스 2 때문에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8곳에 이제 영재고가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하고 달라진 게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중복 지원이 됐어가지고 여러 군데 영재고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차 그 뭐라고 하죠? 경쟁률 때문에 그게 좀 부작용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바뀐 것 같고요. 써라. 맞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 과고랑 다른 점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그다음에 세종, 인천, 광주
그리고 한가영 참고로 부산에 있고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전국 원하는데 아무데나 지원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서류는 뭐 중학교 학생부를 내는 거예요, 뭐야? 맞습니다. 예,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뭐 추천서, 그 다음에 영재고기 때문에 뭐 영재에 대한 인정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이제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재 인증이 뭐야? 영재 인증이 무슨 뭐 딱히 영재 인증이라고 누가 인증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가서 뭐 받아주는 거 아니야? 보통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네. 관찰하고 영재성이 있다. 예,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동네 동네 형 안 되고요. 동네 신부님이나 뭐 신부님 안 되고요. 주지스님 이런 거 안 됩니까? 아니 주지스님이 영재성이면 얘는 뭐야? 기도에 영재가 있는 건 뭐야? 그런 서류들이 있긴 있고. 보통은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예. 그리고 영재고는 보통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과 애들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수학하고 과학의 내신 위주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학과학 A만 있으면 수학과학이 전부 다 A면 그냥 무난하게 1차는 통과한다라고 얘기가 돌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신이 조금 더 빡세지는 추세라 그 자소서의 영향력도 좀 있다. 1차에서 이제 내는 게 1차 이상. 예,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런 거기 때문에 자소서를 좀 써야 된다. 영재고는 이렇게 이제 뭐 중학교 때 학생부, 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들어간 다음에 뭐 그럼 바로 뭐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야? 예,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영재인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 해서 2차로 보통 지필 시험을 봅니다. 아예 테스트를 따로 예, 봐요? 테스트를 따로 보고 뭐 수학 시험 이런 건가? 예,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박 2일 동안 학생을 소집을 해서 면접 플러스 굉장히 다양한 요즘은 뭐 조별 토의도 시키고 조별로 글쓰기도 시키고 예, 뭔가 하여튼 되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 영재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근데 어차피 뭐 많은 청취자분들은 또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닌 건 알고 있으니까 뭐 관심은 없습니다. 예. 영재고 입시는 시장도 작아요 원래는. 사실 이 영재고가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고. 다음 이제 과학고도 뭐 비슷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과학고랑 이제 영재고랑의 지원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일단 과학고는 수학하고 과학만 봅니다. 내신은 그렇게 평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고는 영재고하고 다르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만 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쪽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고는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전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1단계에서 똑같이 서류 플러스 자소서 그리고 면접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긴 지필고사 같은 건 안 보고? 예, 지필은 안 보는데 면접으로 바로 그냥. 네, 면접 문제가 면접이 거의 뭐 지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돼요. 과학고 면접은 뭐 또 수학과학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신호등 켜지는 주기를 알려주고요. 여기서 저 끝까지 이제 제일 빠르게 통과하려면 몇 초 걸리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네,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어렵네.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죠.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우나 2개의 사진을 주고 둘 중에 하나가 습식이고 하나가 건식인데 맞춰봐라. 근데 그게 어쨌든 면접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류의 면접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학고면은 그럼 면접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 그렇죠. 과고 면접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서 뭐 많은 게 결정될 것 같고. 이제 전사고는 종류도 되게 많고 저도 한번 방송을 했는데 이건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는 이세훈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빵쌤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다. 제가 얘기해도 전사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전사고 그냥 전사고 대략적인 지금 것만. 우리나라에 전사고 지금 10개 있고요. 10개 있는데 사실상 하나고는 전사고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전사고라고 분류는 되죠. 하나고는 이제 지원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저기가 지원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 딱 사회통합 전형에 전국 전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고도 전사고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전사고 기본적으로 10개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일반적으로 원서 시작하는 시점이 12월 초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면접은 한 12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요새는 발표는 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데
뭐 면접 유형들은 조금씩 변화들은 있고 또 학교들마다 특성이 조금 있어서 다르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학교는 그냥 학생부 가지고 이제 좀 면접하는 학교도 자소서랑 학생부 갖고 면접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제 막 뭐 수학 문제를 풀린다거나 뭐 정석을 풀린다는 소문은 아니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항의 받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각 그 고등학교의 어떤 좀 특수성에 맞게 좀 특이한 면접을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사분 진행되고요. 주로 쓰시는 데가 아마 뭐 하나고 외대부고 그러니까 많이 도전하시죠. 요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 서류 1차에서 이제 서류, 2차에서 이제 면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나 국제고는 이태재 선생님께서 깔끔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제가 볼 때 이제 전사고에 대한 입시를 뭐 교육청 자료에서 이제 어떤 매뉴얼화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듯이 외고 국제고하고 이제 광역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매뉴얼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사고하고 평가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전사고는 성적을 다 보잖아요. 성적을 다 보는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 중에서 이제 영어 성적만으로 1차에서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이내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높은 외고들도 영어만 내가 A를 2, 3학년 때 맞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좀 특기를 가진 문과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학생부 정보 중에서 전자사에선 넘어가는데 외고에선 안 넘어가는 게 이제 세특도 안 넘어가거든요. 2, 3학년 세특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학생부가 부실하다. 라고 했을 때 뭐 좀 선택하기도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고 면접은 경기권 밖으로 나가면 상당히 좀 학교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긴 한데 아마도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는지 이제 서울권에 있는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문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전부 다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통해서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제고는 그때 한번 우스갯소리로 뭐 하도 볼 게 없으니까 학생부로 하도 볼 게 없어서 이제 어떤 아이의 성품을 이렇게 판단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있어요.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실제 뭐 전사고에서는 인성 잘 안 물어보거든요. 거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외고 국제고는 인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영역면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예를 들면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3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성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땐 그 측면은 그 서울 지역자사, 광역자사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성적이 이제 그 고등학교가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조차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뭐 서류야 뭐 어쨌든 요즘은 A니까 어느 정도 하면 A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A가 뭐 수학과학이 이제 A로 도배돼 있으면 뭐 영재고 과학고 쪽에 이제 가는 거고 영어가 이제 올 A인 친구들은 이제 외국 국제고에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전사고는 좀 다 보긴 하죠.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뭐 B가 있어도 한번 서류에서 해볼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세현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실 외대부고 같은 경우 지원자도 많고 그래서 하나고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A가 전체 국수사 과형을 다 합쳐 A 이렇게 나와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면 그 외에 뭐 이를테면 북일고라든지 민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B가 하나 정도씩 있어도 1차에서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타 과목에서 B가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를 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경쟁률이 되게 낮대요. 그렇지.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B가 하나 정도 있어도 하나고는 1차 통과를 할 수 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좀 전사고 같은 경우는 또 남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성적 기준은 대략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대학이지 아니죠. 이 모든 고등학교 유형별로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가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신이 A 맞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네,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거고. 그만큼 쉬우니까 이제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고.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는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네, 준비 과정에 있어서 네. 이제 자기 소개서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다 네. 쓰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다 쓰죠. 네. 다 쓰는데 요 자기 소개서와 이제 면접은 학교별로 다 다르긴 한데 맞아요. 영재나 네. 뭐 지필고에서도 네. 이제 오늘 방송은 영재 학교는 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영재고는 영재가 쓰시면 되는 거고, 예, 오늘 방송은 이제 영재고보다는 그 다른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한 학교 중심으로 좀 많이 다룰 건데 여기서는 다 지금 면접이 있는 거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이 결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저기 한희 쌤도 이제 네. 사람을 뽑을 때 일단 얼굴을 보고 뽑잖아요. 얼굴을 잘 못 봐.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뭐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영재고 빼고는 사실은 다 서류 플러스 면접이니까 네. 대입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대입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면접이 실제로 많이 영향을 그치. 끼치나요? 예. 뭐 자소서 예. 정말로 잘 써야 되냐. 네, 그렇죠. 자소서 있을 때 그 말씀 정말 많이 네. 하셨는데 사실 그게 영향을 안 끼치면 저는 왜 받냐 이런 이제 주의거든요. 네. 그리고 면접 수업을 제가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면접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면접 반영 비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재밌는 게 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자소서 기반의 면접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특별히 자소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입의 경우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입 같은 경우는 면접 자체가 자소서를 갖고 질문을 많이 던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사고에서 이제 뭐 외대부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학생이 쓴 그 자소서, 그러니까 외대부고 자소서는 뭐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인성,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로 계획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공부한 영역에서 보통 질문을 미리 만들어요. 미리 만들어서 학생이 들어오면 그 질문지를 주고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스피치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 3개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지. 질문 3개가 다 학생의 자소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소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건 좀 특이하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대입 같은 경우도 자소서 가지고 이제 질문도 하긴 하지만, 예, 뭐 그쵸. 다 그렇게 자소서를 갖고 이렇게 메인으로 하진 않는데. 그렇죠. 네. 고입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좀 약간 대입보다는 기록이 좀 빈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보니 맞아요. 자소서에서 뭔가를 쓰면 그거 갖고 막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학교 생기부를 보다 특이하네요, 보면 자소서가. 예.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복붙 멘트들이 꽤 많아요. 복부시 뭐예요? 그 이제 그렇죠. 똑같은 멘트.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부는. 예, 중학교 학생부가 보다 보면은 얘네들은 학교가 다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조사까지. 그래요? 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나 선생님들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선생님들께서 스터디하면서 좋은 멘트 하나 그때도 만들고 성적표 다 똑같았잖아. 성적 아니 그 성실하고 멘트, 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멘트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부에 대한 기록이 고등학교보다는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고등학교는 지금 생기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막 이게 과열이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중도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소서와 면접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아까 막 되게 빨리 설명을 하셔갖고 제가 쫓아가지 못했는데 질문이 뭐 무슨 뭐라고 아까 외대부고는 뭐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뭐 다 달라요? 또 고등학교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네. 교육청 매뉴얼 통제하에 있어서 자소서 문항은 거의 학교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습 목표를 정해서 탐구한 과정을 적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네. 고등학교에서 뭐 하고 싶고 나중에 뭐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밝히는 부분하고 인성 영역, 이 3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뭐 일부 전사고를 제외하면 분량까지도 거의 통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제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쭉 보고 있는데 이 대학도 공통 문항이 있듯이 이제 이것도 좀 통일을 시켜준 상태고. 맞아요. 네. 예,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하나고인데 1번 문제가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일단 여기서부터 탁 막히는 아이들은
학습 그쵸? 계획을 세워본 적이 계획을 세운 적이 없거든. 나는. 엄마가 세웠지. 제가 이제 엄마와 학원에서 세웠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 세운 학습 계획은 오늘은 2시간 공부하자. 어쨌든 네. 스스로 네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온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봐라. 그리고 이제 관심 갖게 된 우리 하나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권학 이념을 물어보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지원하게 된 동기도 물어보고 앞으로 너의 고등학교 입학 후의 활동 계획 그리고 뭐 진로 계획까지 물어보네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네 가지 항목이 1,500장의 제한 하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입하고 다른 게 띄어쓰기가 제외가 돼요. 네, 대입 자소서는 띄어쓰기가 포함인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근데 요게 한 1,500자 쓰면 경험적으로 한 A4 거의 한 페이지 조금 안 되게 한 페이지에서 한 줄 넘어가는 정도? 한 페이지 네, 왔다 정도. 갔다 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네 가지 요소가 네. 1,500자 띄어쓰기 제외하고 네, 맞습니다. 딱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예, 각 파트별 분량 제한은 딱히 없고. 예, 하나고 같은 외대부고도 제한은 없고요. 이제 외대부고나 상상고나 사실 문항은 동일해요. 근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1,000자. 예, 그리고 정해놨네요. 여기는. 인성 영역이 이제 500자.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상상고. 주기는 했죠. 예. 그리고 상상고는 이제 책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따로 쓰네요. 예, 책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책 세 의미 권을 있는 책. 예, 써라. 300자 각 300자씩 이렇게 좀 포함이 되죠. 어쨌든 자기소개서 문항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문항이 뭐 있을까요? 어떻게? 뭐 이태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항 중에 내가 봤을 때는 분량 배분의 제한이 만약에 없으면 나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